경금, 금, 경금. 이제 금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떤 재처럼 결단을 맺다. 결단, 결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경금은 순수, 이거. 그리고 이제 이 경금에 굉장히 강한 그 카리스마가 표출이 되는데, 이제 그 강한 카리스마는 금은 가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가을의 계절이니까 걷어들이고 결실 맺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특성도 같이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이 아니고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씩 보시죠. 분별하다, 수학과 결실, 판단, 숙살지기, 그리고 물질적, 현실적, 그리고 합리성, 실리적 결과를 중시한다. 이런 게 이제 금의 이제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금이 결국에서는 이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금의 특성 때문에 이제 숙살적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맺는 것들 때문에 이게 합리성이랄지 실리적이랄지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체상으로서는 양금으로서 이제 무쇠, 금과 원석으로 비유되며 단단하며 차갑다. 이런 일반적인 체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 편관 심리, 속심리, 겉심리 있지 않습니까? 속심리가 있고 겉심리가 있죠. 근데 이제 겉심리로는 나 금이야, 경금이야. 지금 경금하는 중입니다. 경금, 금이야. 그러면서 이제 무인기질, 편관기질이 있어요. 참 강한 카리스마가. 터프하고 책임감 있고 절제력 있고 위험성 있고 과단성 있고 위계질서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면으로는 이제 그 금이다 보니까 나 힘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하고 의리가 있고 내면적으로는 독선적이고 독립성이고 충정심, 배포, 풍류성 이런 것들이 어떤 비견의 특성이잖아요. 독선이고 의리고 우지감이고 독립성이고 충성심, 배포, 풍류성 이런 것들은 이제 비견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가을의 열매다, 수확이다. 속의 약이니 소음이란 얘기예요. 소음이란 얘기는 플러스 양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제 플러스 화 이게 목 그 마이너스 갈라지는 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 금 이게 소양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이제 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번 저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고 가는 거입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축작용을 잘한다. 이게 이제 여름에 4, 5미에서 이게 확장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4에서부터 이렇게 수축작용이 실적으로 시작은 돼요. 이것은 이제 기고 이것은 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되면서 이제 신금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 알리를 치던 화기운을 이제 묶어서 수기운에서 잠장을 시키는 금기운에서 그런 얘기예요. 수축작용을 잘한다. 둔탁한 쇠, 아닌 다듬어지지 않은 쇠에 비유한다.
값이 벌리고, 봄이 벌리고, 여름이 사오미 계절이지 않습니까? 사오미 계절이,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화려하게 벌린 것을, 인간사, 이제, 잔해일들을, 가을이 못 와가고, 이것을, 이제, 겨울, 이제, 수기온이 완전히 잠장을 시키고 다시 윤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적절한 화의 극음을 받고 수로시키면 당금질이 되어 발전하고 왕성한 금이 된다. 이게 이제 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극이라는 것이 결국에서는 제어인데 이것은 결국엔 발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전을 이걸 좀 심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극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런 것입니다. 생사여타의 권력이다. 권력명예, 직장성을 화로 쓰니 이러한 것으로 유명해진다. 궁경급 사법계통이 많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얘기에서 권력명예, 직장성을 화로 쓴다. 이 얘기는요. 여기서 이제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장성을 화로 쓴다는 얘기가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서 목에 관은 금이죠. 그러니까, 목에 관은, 관이 근이기 때문에, 목이 발랄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의 이 관은 카리스마가 있고, 탁, 이렇게, 그러니까, 관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금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여기, 이 부분이, 이 요행들의 십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십성을 해석하는 것이 1번. 그 속에가, 이제 오행을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행이 들어있고 그 속에가 이제 음양으로 나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금, 신금, 경금, 신금, 여신금이고, 신금, 유금. 이렇게 나눠지는 또 이런 특성들이 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오행 소개가. 그것이 그러니까 그 각 오행의 그 오행의 기운이 그 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성이 우선이고 오행이 나중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십성 속에 오행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오행이 또 음양이면 어떻게 거기에 음양의 그의 성격이 들어있냐. 또 그 속에는 또 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신살심리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운성 심지까지 같이.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 관은 십성이 수겠죠. 그럼 관이 이런 수적인 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이제 포용성도 있지만은 노도와 같은 어떤 것도 있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관이다 이거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토의 관은 이제 목이잖아 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 관은 이제 또 관이 생발하는 거야. 토기 때문에 이런 또 특성이 들어있고, 금의 특성이 관이 이제 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화. 그러니까 화는 화려하지 않습니까?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관직이 널리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토랄지, 술할지는 이제 그 관의 명예가 이렇게, 멀리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게, 여기가 이제 토가 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을 가진 사람의 환이, 이
그 관의 명예가 널리 빛난다. 이 오행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직하고 차갑고 냉정하다. 용감하고 기백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것이고, 융통성이 없고 승부욕은 강하다. 이제 금이니까 결단을 봐야 되잖아요. 결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승부욕이 강하고 그런 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사에 계시라는 기분이 있다. 금은 혁신 얘기했죠. 금은 정역이다. 혁신이다. 그런 얘기 했죠.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 얘기입니다.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워도 이별은 잘한다. 이게 참, 이게 지금 재밌는 말이거든요.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냉정해. 근데 그 사람하고 어찌어찌하고 친해졌다 이거야. 친해졌는데 그 친해진 그것이 그 금의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을 내가지고 쫑쳐가 됐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대표물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자연법적 경금론인데 하늘의 은하수 별이다. 성자다. 상향한다. 하늘의 별이다. 이게 이제 성자의 은하수 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하수. 이게 지금 이제 이 논리를 그냥 은하수 별이다 하냐 그러면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모르면은. 이제 북극성이 있어요. 이제 북극성이 이제 북극성은 모든 그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북극성을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아무튼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있어요. 달신도 있고 많은 번개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걸 신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을 하다 보면은 북극성 신이 1번 신이에요. 북극성. 왜냐하면 이 옛날에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움직이고 심지어는 태양도 우리가 지구와 태양이 360일 생기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태양도 같이 떠나서 북극성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극성이 이거인데 그 다음에 이제 7개 별 해가지고 이제 복자 모양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북극성이 있겠죠. 이거 이제 그 칠성 이게요. 이게 이제 칠성관 있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북극성으로 막 자기 소원을 바로 빌자니 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제 칠성을 통해서 일이 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경금의 어떤 물상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은하수가 밤하늘에 은하수를 쫙 보면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은하수 이렇게 라인이. 그러면 이게 북극성하고 북두칠성하고 교차되면서 북극성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은하수가 보면은 하얀색이잖아. 하얀색. 이 하얀색이 이 길을 타고 이 하얀색이 이제 우리가 뭐 요단강을 건너네 그런 이제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이 가는 그 은하수가 그 강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강이에요, 강. 근데 이제 이 은하수를 타고 성자 은하수 별이잖아요. 경금이잖아요. 결단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숙살지기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 강 건너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하수별인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유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백유민족이.
이 백이민족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신 계급이지 않습니까? 신. 제사 계급. 당군이랄지, 우리 그 무당 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백이민족. 우리 민족이 종교 계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다고 해서 우리 종교국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신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족을 통해서, 은하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북성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풍년들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이 백이민족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태양신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 무지개, 오방색, 그게 오방색. 그 무지개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지개가 또 이제 그 하늘, 태양으로 이렇게 또 태양도 하나님이니까 태양으로 전달하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되게끔 한다, 이런 깊은 또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가면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얘기들이 기저 속에서 이 성자고 은하수 별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런 원리를 모르면은, 별제 이론까지 다 모르면 은하수 별 땡 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상으로는 늘 과일이라고 그랬죠. 경금에 천과 풋과일, 경금은 풋과일, 유금은 익은과일. 술은 이 과일이 똑 떨어져갖고 C가 1이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 뭐 이런 거예요. 상향과 철이다. 이건 철은 이제 그대로 형상의 성적인 형상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체는 이제 뼈니까 뼈겠죠. 손톱, 발톱, 치아, 견고물, 이거입니다. 새는 정달새, 벌, 여름과 낮의 활동, 여름과 낮의 활동. 경금이 양권이죠. 사화에서부터 생을 해서, 이거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쫙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양권지대를 사는 거잖아요, 경금이. 그래서 여름과 낮이 활동한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감이라고 합니다. 감. 경금의 자연법성, 물상 특징. 지상초여름의 묘엽은 을목은 꽃을 발할 쯤에, 사활을 발할 쯤에 열매와 같이 발생된 것 풋과 일이 경금이 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태양은 따뜻한 기온에 숙성되어가는 경금의 추분지절에 완숙되어 간다. 추분지절에 완숙되어 간다. 태양의 따뜻한 기온에 의하여 성숙되어가는, 이제 태양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봄 여름에는 빛이라고 봐야 되고요. 가을로 가면 이제 그 열기가 이게 축적되지 않습니까? 이제 열기가. 그래서 완숙. 이 완숙이란 말은 경금 추시본 지절에 이제 경금에서 유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완숙돼버렸다 하면 유금이에요. 이제 완숙돼버렸다 하면은. 완숙돼가지고 까치밥 돼버렸다 하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토 얘기고요. 이제 술토 속에 있는 그 신금 얘기고요. 씨앗. 시기적으로 진사오미 신유에서 여파 결실이 되므로 화중금이라고도 한다. 화중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각각 토의 기운이 이제 들어간다 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오행할 때 이제 목각 토금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각 사이 끼어들어가는 그냥 기운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 토가 얘가 실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가 실체가 있다고 하면, 실체가 형상의 물상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특징이 있다면은 오계일이어야 되겠죠. 근데 기운적인 특성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계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경금은 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참 여름에 여기서 장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여기까지 들어왔냐 그러면은 화극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화극금이 아니고 화극금은 발전이고 화생금이에요. 화생금. 그러니까 화생금이 될 때가 있고 화극금이 될 때가 있어요. 화생금이 될 때가 있고 화극금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사주를 구조를 쫙 봤을 때. 그러니까 화생금이 된다는 얘기는 화가 일단 우리가 제어잖아요. 금을. 화가 제어를 한다. 화가 금을 제어를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이 화가 발전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사화에서 금을 장생시켜서 기가 막히게 화 속에 품어서 착 키워가서 결과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극금 해보면 금이 땡 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쯤에서 이것까지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사주가 재밌게 풀립니다. 절대 태양이 있어야 하고 계수의 습기가고 생유고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 열매니까 경금이니까 태양이 떠서 이게 이제 화죠. 화. 절대 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계수는 이게 이제 계수가 이제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고 이 계수에서 역으로 이제 우리를 한번 이제 그 영양분이라고 하면 이제 수분 이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주를 구조론으로 보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물상론까지 이제 같이 이것을 읽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데 기본적인 논리들을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겠네. 물상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뭐는 뭐다라고 외워서는 물상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본 엘레멘터리를 알아야지만이 자기 스스로 물상을 창조해내는 거야. 자기 스스로. 저 상황은 뭐이겠네? 이게 딱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무토화는 필연이며 을렵의 작용으로 인해서 경금을 살찌게 하는 영양기식을 담고 있다. 이거이고 만물이 길게 되는 종자의 본연을 찾게 되는 교통정과 같이 복잡성을 정량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게 지금 이 말이 이제 좀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여기 교통정찰 나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신금 사두거리 질 같아서 이것은 또 이제 도시개발해놓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물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딱 바둑판처럼 되지 않습니까, 물상이. 근데 사두거리 집 같아서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신호를 한다. 또 이거로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사오미 신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게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봄에 애기들이 이제 삐약삐약하고 이제 여름에 소풍 왔어요. 놀러 소풍을. 천지통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참 자세히 나오는데 놀러 왔어. 그러면 사화에서 사화는 서울로 치면은 여기 이제 사화는 뭐 판교쯤 되겠죠. 오화는 이게 이제 강남쯤 이제 된다고 보면 돼요. 이제 미는 또 시장 뭐 이렇게 또 복잡한 거 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 미물상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강남 어디 쪽으로 하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들을. 그러면 이게 이제 번화하고 나이가 나고 이제 복잡하고 아주 인간의 이 야욕과 욕망이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 곳이고 이제 소풍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나이를 치고 놀러 와가지고 애기들이 막 난장을 쳐갖고 있어요. 시끌시끌시끌하고. 근데 이제 이 열기, 이 놀고 있는 그 열기들, 우리 이제 동창 모임하고 하냐 그러면 막 못하고 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놀고 난리를 치는데 야 우리 가자 하고 못해자 가면 달라고 못합니까? 얼른 안 못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야, 이제, 우리, 이제, 미가, 야, 우리 가야 돼. 이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자라고 이게 생각하는 게, 이 미토는 이 중앙에서 엄청난 이 화력을 다 이 미토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기 능력으로서는 다 흡수를 못 해요. 이 미정이라고 그래, 미정.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미토가 어떤 작용을 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겠네라고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지의 물상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여라 했는데 안 모여. 반장이 모이자 막 이제 선생님이 모이자 하고 하는데 잘 안 모이고 이제 모인 신용만 하고 몇 명 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쫙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를 다 못했어. 근데 신금이 이게 이제 합격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무슨 선도 주임 선생님이랄지 교감 선생님이랄지 되는 부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호루라기 딱 들고 이제 호루락 따락 불면서 야 뭐야 이게 신금이 하는 거야. 신금이. 그러면 미토에서는 모이자 해놓고 나서 아직 미정이 덜 모이는데 호루라기를 쫙 부르면은 쫙 다 이제 못해서 이제 야 우리 갑시다 줄 서서 가는 거야. 이게 신금이에요, 신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금에서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유금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만물을 귀일케 하는 종자의 본연을 찾게 하는 교통정과과 같은 복잡성을 정리하는 특징을 지닌다. 만약에 신금이 없었다고 하면은 계속 난리를 쳐갖고 열매가 확실하니 연글지 않겠죠. 연글지 않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막 크기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맛도 없고 그런 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어쩌고 왜냐면 휴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안정, 휴식, 내일 준비, 어떤 큰 일에 대해서 마무리 해서 또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역학 관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리고 의리가 강하다. 결단력이 있다. 고칠. 잘못된 것은 바꾸려고 한다. 개혁, 종역하려고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 결단하는 카리스마, 마무리를 잘한다. 미토에서 못한 것을 신금에서 마무리. 이게 경금이잖아요. 하늘 올라가면. 경금에 마무리하는 거야. 이건 마무리를 잘한다.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추진력이 있다. 이거 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금이니까 융통성이 부족하겠죠? 저돌적이고 독재적인 기질이 있다. 냉혹하고 잔인해 보인다. 근데 속은 또 부드럽다. 미녀와 야수, 그렇게 좀 연상을 해보시면 이제 경금에 대해서 신금. 금은 이제 어차피 숙살 결과 이건 종합적인 얘기고 이제 신금으로 들어갑니다. 판단, 결실, 숙살지기, 물질적, 현실적, 실리적, 합리적 결과를 중시한다. 편관적인 카리스마가 있다. 경금. 신금은 이제 또 어떻게 가느냐. 겁제. 이제 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제, 시기심, 질투심. 근데 금이야 이게. 날카로움. 나 잘났어. 금이야. 깐깐하고 자존심 세고 뭐 이런 거란 말이다. 겁제, 투기성 있고 나보다 남이 잘났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신금이지 않습니까? 나는 씨앗이고 보석이야요. 청정법신, 자존심. 그래가지고 표면으로는 이제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이제 겁제의 심리가 있어요. 오기심, 날카로움, 샤프함, 자만성, 깐깐함, 은성적, 추상. 가을설이 같다. 가을설이다. 이 말에 가을설이.
그리고 이제 내면적인 심리로는 청백하고 확고하고 고지식하고 방어성이 있고, 청백, 확고, 고지식, 방어성, 정확성, 정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또 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합리성, 이거 뭐가 중요한데? 합리성, 글자 잘못 찾았네. 소극적 고립성,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의 특징이 내면적으로는 이런 고지식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이랬는데, 이제 겉으로는 이게 자기 시기 싫어 명품만 갖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신금에 있다 이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을에 무르익어 열매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감이 있어요. 감나무, 감이 이렇게 열렸어. 이게 이제 완전히 홍시가 됐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홍시가. 그럼 우리 어렸을 때 홍시 이제 땅에 탁 떨어졌으면 이거 막 주워먹고 빨아먹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홍시가 된 여기서 떨어진 여기까지가 유금이라고 보면 돼요. 홍식이 되기 전까지가 경금이라고 보면, 경금이라고 보면 되고, 유금 이코로 신금 얘기예요. 신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초대해가지고, 스물스물해갖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못 먹은 감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럼 엄마들이 그럼 이렇게 주운 하냐, 그러면은, 막 넣어가지고 초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금에서 넘어가 버린 거야, 이제. 거기서, 과일의 그 가치성은 없고, 이제, 씨가 이제 재생하기 위한, 씨로 모든 그 엑기스가 딱 응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함축된 완성된 보석이다. 절연되고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되고 다듬어진 보석이다. 이제 신금 일주를 가진 분이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성격도 그렇고 탈탈탈탈탈탈 그거 잘해요. 아이고 틈만 나면은 뭐 어지러지니 저지러니. 근데 이런 특성보다도 더 이렇게 역학관계가 돌아가는 것은 십성심리예요. 그럼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경금은 덩치만 갖고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신금은 날카롭 그 자체다. 음이에요. 음의 신금. 여기서 한번 한을 품었다. 돌에다가 나는 끝순씨를 사랑합니다라고 돌에다가 써놨다 치자고. 그러면 끝순이 이를 사랑하는 영철이가 그럼 보면은 뭐야? 내가 끝순이를 사랑하는데 누가 갑돌이가 써놨네 하고는 돌로 쫓아버려. 그러면 없애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데다가 나는 끝순씨를 사랑합니다라고 적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명철이가 와서 그 신금에 그거 지우려고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 못 지워. 그러니까 신금은 가진 사람들이 온열에 하늘 품으면 서리가 어쩌고 막 한다.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날카로움 그 한에 딱 담아놓은 그런 한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금이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마음의 돌을 닦아 비스쿠트를 무디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음이 도 닦아야죠. 사주 공부는 결국에 가서 도 닦는 거예요. 이 명리 공부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냥 사주가 풀리고 자기 사주가 풀리고 이거 자기 사주가 풀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사주가 보이고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하면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양보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를 닦는 거야 이게.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 면도까지 쌩뻑안 해버려요 그냥. 음기가 있다. 자존심이 강하다. 애정 결핍이 있다. 정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우리가 주고받고 하잖아요. 세상 살기는 주고받고 하는데 왜 정을 함부로 주지 않냐고 하면 나는 최고 보석이야. 내가 최고 예뻐, 내가 최고 예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 예쁜데 누가 와서 함부로 어쩌고 하면 내가 하겠냐고. 안 하잖아. 그래서 정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재물적으로 편하려고 노력을 안정되면 욕수인을 부리지 않는다. 의지가 괴팍하다. 의지가 괴팍하다는 설명이 들었죠? 자,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물적으로 편하려고 노력을 안정되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이제 특성이 십성심리가 우선입니다. 여기다 확 꽂혀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그 사람을 해석해 가려면은 안 돼요. 그럼 쏘는 만큼 하게 돼요. 그 속에서도 또 이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 역학관계의 구조에서 또 그런 심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최고 이쁘잖아. 내가 최고야. 그럼 내가 최고니까 뭘 해야 돼? 뽐을 내야 돼. 뽐을. 그러니까 오히려 경금이랄지 또 다른 구조 속에서 편관이랄지 그런 것이랄지 겁재랄지 그런 것은 일종의 뻥을 친다고 보면 돼. 뻥을. 이 뻥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이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도달하고 싶어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나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냥 뻥을 치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근데 이 신금에는 뻥이 아닌 거야. 이건 뻥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자기가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뽐내는 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사주구조상 이게 뭐 신금으로서 이제 제가 확실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잘 그 재물적으로 이렇게 완전 특이하게 잘 구조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돈 잘 벌면서도 이 경금 그 아까 얘기한 편관 그런 것들의 가우다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굉장히 명품 이렇게 하고 뭐 아무튼 최고 멋져버려 그냥 이런 게 있다 얘기예요 그냥 그 실질적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렇게 뽐내려고 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물상 상설 설이야 논 하양 아까 경금은 양인이가 상승했죠. 이것은 하향한다고 그러죠. 지상 숙살과 익은 과일 곡식 종자 익은 과일 곡식 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거 이것도 신금 유금 신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핵심적인 것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계속 들어가고 더 기본적인 원리까지 들어간다. 이것은 뭐냐? 이건 자수로 가는 거예요. 이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것은 이제 철학성으로 가버려갖고 이제 자수, 해수 그쪽으로 가는 그런 심리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다 분석하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익은 과일 족식 종자까지만 가야지 이것을 핵심이라겠다고 해서 뭐 핵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핵심적인 것이 신금 유금이 되는 거야. 인체 폐 속의 골수 정자 인체의 신계에서 발생한다. 이겠죠? 정자는 쓰겠죠? 그러니까 정자예요 정자. 근데 이 정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정자 속에 구성되고 있는 뭐 염색체가 어쩌고 미토콘드리아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자수해수의 범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물 잉어 은어 자라 왕벌 식물 마늘 산호 이런 것입니다. 신 자연법적 물상 특징 지금은 특별해서 특색이 특별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아주 고귀한 거예요. 신금은 자연법상 물상의 특징, 신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춘분 이후 추분까지 출생은 광엽식물은 종자가 되는데 양지 종자가 된다. 춘분 이후 추분까지 아까 그 양권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잎사귀가 있는 식물 그것에 열매가 돼서 이게 이제 씨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분이여 춘분까지 출생은 상록신무로 종자가 되는데 신금 음지이다. 이끼 같은 그런 건 얘기예요, 이제. 신금은 동신물의 정과 핵으로서 근저의 기본이다. 에? 정과 핵으로서 내가 그랬잖아요. 신금은 동신물의 정과 핵으로서. 정과 핵으로서. 근데 더 들어가면은 자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핵심이다. 이거예요. 너 핵심이 뭐야 그게? 그건 신금이야. 그 핵심이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 그거 좋아. 너 핵심이야 그게. 너 핵심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리를 얘기해봐. 그 원리를 파헤친 것은 이제 더 들어가는 이제 수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경금은 표피의 경변 과정이요. 신금은 이면의 경고 종자라고 있다. 속에 씨란 얘기예요. 그냥 뭐 별로 어렵게 말을 써놨는데. 종자 신은 수레자축인에서 임수의 발해오서와 온기인 정화와 기토 이면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자연법성 물상에서 양구 음권지대에서는 갑이 있고 임수가 있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기토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임수 정화 기토 신금이 그래서 간목으로 쫙 치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모든 걸 조성해서 음권에서 쫙 이렇게 이 압축해가지고 양권으로 쫙 올려준 이게 생명의 탄생 이런 건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생명의 탄생이지만 이미 시종자가 해서 다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지 생명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 같은 경우도 이제 혼백이 있는데 혼이 사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혼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 틀에서 그 사람 자체가 없어버리는 자체가. 혼이 이렇게 했냐면 혼이 이렇게 해서 혼이 이제 이 분화혼도 있고 막 하거든요. 이 혼들이. 그래서 혼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 경험치를 가지고 또 와서 현상을 하고 또 여기서 경험치를 쌓아서 또 더 발전되고 이렇게 혼이 가는 거야 그냥. 이 혼이 움직이는 것은 이거 완전 윤회입니다. 백은이 껍데기밖에 아니고. 근데 혼이 산해버렸다? 영원히 없어졌다 이거야. 시종자가 있었는데 우리로 하냐 그러면 시종사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럼 영원히 시종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혼백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가치성이 최고라 했으며 가치성이 최고라 했으며 그는 혼백이 나오네. 잠재하는 생명신이요 만물의 근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법신이 바로 신금이다. 샤프하다. 장점. 빈틈이 없다. 이리하면서 매사에 절뚝절매하다. 샤프하다. 빈틈이 없다. 샤프하다. 장점으로 써놨는데 빈틈이 없다. 이것도 사람이 잠깐 헐렁해야지. 이것도 단점이요. 예리하면서 매사에 철두철미하다. 이것도 단점이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예리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하다. 와우, 피곤해. 그런다, 이거. 일처리 야무지다. 인기가 있다. 자기가 보석이니까 나도 이뻐하고 있어. 또 보석처럼 이 사람이 고급지게 보여. 고급지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고급지게 느껴지고 고급지게 보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피곤하다. 피곤해. 예리하면서 매사에 철두철미하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비유 맞추기 쉽지 않죠.
보석이라 손이 타면 변식되고 천하게 되기 쉽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주를 감명한 데 있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 말이 늘 감명해보고 한 사람은 이걸 느껴요. 이제 그 신금 보석인데 자기는 돋보이고 싶고 아무튼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기 명품 좋아하고 아무튼 그러한 뭐 귀족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충족이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놈이 이제 이렇게 너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이제 그거에 변색돼 버리고 천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이용당하고 이런 마음이 교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결과만 바라는 상황이 돼버리냐면은 자기는 귀족이고 명품 스타일인데 그게 자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손이 타는 거지. 변색되고 천하게 되기 쉽다. 남에게 단점을 아프게 잘 지적한다. 그냥 메두칼이니까 쓱쓱 해버리는 거야. 뽐내는 기질을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까 그랬잖아. 뽐내는 기질을. 요즘에는 이제 뽐내는 기질도 있어야 돼. 연예인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뽐내잖아요. 막 뻥도 치고, 이쁜 척 하고, 과장도 좀 하고, 상관기질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허영기가 있다. 공주병 왕자병이다. 이 병은 이제 허영기가 있다. 이 병하고 공주병, 왕자병 이것은 고쳐야지. 그리고 이제 이해타산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저번에는 맨 처음에 기초 강의 때는 천간지지에 대해서 그냥 오행에 대해서라도 천간지지에 대해서 쓱 그냥 지나왔거든요. 1시간 가지고 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깊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풀려고 그래요. 그 자구자구의 하나의 특성을 보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이 십성심리 같은 거 들어가고 더 깊은 다른 부분 들어갈 때 여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부분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요. 그러면 잘 그 사주를 감명하고 자기 사주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